잔치처럼 돼버렸잖아요. 속상하기보다는 좀 부럽다. 근데 역선택 논란이 있잖아요. 누구를 찍어야 역선택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이미 제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선 얘기가 뜨거워요. 근데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솔직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 게 이 시스템을 일단 경험해보고 싶은 것 하나고 잔치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일반 대선 때 내가 투표를 하는 것보다 내가 신청해서 참여하는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그래도 오늘 해보려고. 취재 차원에서 계속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15일 날은 잘 안 됐는데 16일 날 하니까 다 잘 되더라고요. 예산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회사 늘리시고. 아니 정말 저는 궁금한 게 그 죄송합니다. 돈은 어디서 관리 비용만 50억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와요. 많이 들죠.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 아니에요? 속상하죠. 아니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속상하기보다는 좀 부럽다라는 게 뭐 부러우면 진다 이러는 건데. 근데 역선택 논란이 있잖아요. 민주당 경선에 뭐 박사모 지지자들이 투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누구한테 투표하길래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 역선택을 한다. 민주당에 가서 누구한테 표를 몰아줘서 그 사람이 후보가 되면 보수 진영 후보가 이기기 좋은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해야지 역선택인데 누구를 찍어야 역선택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1등 후보가 아닌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한테 표를 줘서 역선택을 한다는 뭐 그런 주장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역선택으로 해서 뽑는다? 보수 진영에서 이기기 쉬워지나요?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전략적 투표 가운데 차선 투표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차선 투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워낙 높고 하니까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다라고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 후보가 보수층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차선에 대해서 투표하겠다. 사실은 어떤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 후보가 되는 걸 자기는 좀 막고 싶다. 되게 역선택 주장이라는 게 되게 조직이 강한 분들이 하는 주장이다. 역선택이라는 걸 만약에 그 감안하면 국민 경선제를 하면 안 되죠. 이미 제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국민 경선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정당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공직 후보 선택권에 뭔가 페이버를 주지 않으면 정당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민주당이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하겠다는 국민 경선제를 선택해버렸으니까 그 제도는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게 열려있는 제도거든요. 그럼 같이 받아들일 갈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박사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모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조직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좀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시한 사람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면 되죠. 뭐 공지사항을 썼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지만 보수층이 참여했다. 근데 이 사람을 걸러가지고 이 사람은 박사모의 지시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다. 아니다. 이 걸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안 도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후보 양보 이후에 40회가 넘는 전국 유세 그리고 3회에 걸친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도왔죠. 누가 봐도 도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은 동의 안 하지만 문제는 저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안철수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자꾸 문재인 후보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모닝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아침 문모닝, 문에부터는 문이부닝 모든 얘기를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같이 엮으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좀 세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강철수다. 지금은 강철수가 아니고 독철수라고 그러죠. 독철수. 네, 지금은 뭐 어떻게든지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건 나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전략이죠. 제일 앞서는 사람을 자꾸만 건드려야 자기가 상대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렇게 해야 참모들이 된다. 그런 제안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게 먹히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 막 문재인 후보만 공격하는 게 계산된 발언 같지는 않아요. 진짜 싫어서 저러는 거다. 저는 진짜 싫었고 진짜 쌓였어요. 즉흥적으로 나온 답이다. 근데 보니까
결과가 이기면 모든 게 다 도와준 게 되고요. 아하. 결과가 지면 서로 서운하고 예 모두가 그러네요. 다 서운한 그런 게 면도 되는 있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의 느낌. 서로 둘 다 아쉬운 거죠. 그 시절에 대해서. 좋게 헤어진 건 아닌 건 확실하다. 결국에는 왜 한쪽에서는 네가 나를 떠날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끝난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미리 찾다. 그렇지. 이런 쪽과 내가 차였다. 내가 불쌍한 쪽이다. 이런 쪽이 항상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찾냐 이게 되게 항상 애매하다. 그리고 왜 그 미묘한 게 있잖아요. 이게 굳이 드러난 말이 아닌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제3의 서로 언어들. 교감이 적지 않았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골이 깊어진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2012년 때 얘기를 하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